저게. 그리고 김철근 지금 사무총장님, 음. 뭔가 또 큰 직책을 맡으셨어요. 그렇죠. 예. 사무총장 야, 직을 사무총장. 맡으셨죠. 중요한 자리인데 우리 교수님은 별다른 뭐 없습니다. 직책이나 이런 건 없죠. 저는 없어요. 야인이죠, 야인. 야인. 목사님 진짜 중요한 자리죠. 네. 네? 자, 어떻게 지금 신당 작업은 어떻게 준비가 좀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예. 그 이제 사이트를 열어서 당원을 그 이제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 35,000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지나면 4만 명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17개 시도 중에 이제 광역 자치단체별로 5개 이상의 그 시도당을 1000명. 창당을 하면 중앙당 창당 요건이 예. 되잖아요. 근데 각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 요건을 갖춘 지역이 8개? 8개. 아마 이 시간쯤 9개, 10개쯤 갔을 수도 있습니다. 창당 작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현역 의원이 10명 뭐 이상 현역? 온다. 현역 의원. 와요? 오. 그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이준석 현역 위원장. 의원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 특히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조선제일검으로 이 칼제비에 물갈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많고요.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영남권 전체 의석이 65석인데 네. 아마 국민의힘 의석이 한 57, 58 정도 될 거예요. 아하. 그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그 설들이 많고 그냥 들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지금 뭐 용산 출신, 검사 출신, 윤핵관 뭐 네. 이런 분들이 지역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활동하는 지역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은 네. 나는 한동훈 괜찮을 위원장하고 예. 특수관계야 또는 나는 대통령하고 가까워 그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사람. 안심을 하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공천 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까울수록 오늘 뭐 그렇지 않아도 오기 직전에 공천관리위원장이 발표가 됐던데 네. 저쪽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이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판사 출신 정영훈 씨로 발표가 됐던데 정영환. 예, 정영환 씨. 예. 고대 법대 교수.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난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실제로 이제 현역 의원님들의 불안감 훨씬 커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네. 이준석 신당의 어떤 당원들의 그 입당 그 속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래요. 이런 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종이 당원 한 장 없이 3만 5천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딱 하루 만에 중앙당 창당 요건을 넘겼어요. 네. 그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요. 예. 저한테도 아까 문자 보내셔가지고 이건 뭐 단체 문자인 것 같은데 개혁신당의 당원이 되어주세요. 사무총장 김철근 올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 등록돼 있어서 아마 예. 무조건 보내는데.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입하세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은 문자 안 왔어요? 가입하고?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어. 다행입니다. 지금 루나 76님께서 댓글로 최 교수님은 정당에서 입당 제의 받으신 적 없나요? 없습니다. 너무 아까운 인정 생각. 아이 감사합니다. 입당 제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럼 지금 뭐 언론 보도나 김철근 총장의 말 들어보면 개혁신당을 향한 어떤 관심이 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계십니까? 일단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네. 당원들을 받고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죠. 네. 지난번에 사실 대표 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했으니까 비용이 예전에는 막 비용 뭐 인력 동원하고 조직 동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주목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 모 여론조사에 보니까 10%가 나왔더라고요. 네, 모 여론조사에. 예. 지지율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대감이 크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일단 이제 현직 의원들은 제가 볼 때 공천이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좀 공천이 끝나봐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전직 의원들이나 예전에 의원했던 분들이 12분인가 이분 이렇게 들어왔죠. 네,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어떤 체계를 좀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현역 의원들이 딱 이쪽으로 보고. 오요. 네. 근데 이게 지지율이 나중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또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지지율이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바람이 불어서 지지율이 계속 뒷받침해 주면서 세 번째 정도의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다음으로 이제 이게 올라가야 줘야 결국 이제 현역 의원들도 흔들리고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지지율만 맞춰주면 공천 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뭐 본인이 공천이 못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 치고 나올 수도 있지. 허은하 의원도 네. 예, 탈당해가지고 합류했지 않습니까? 오늘 의원직 사퇴도 했죠. 그렇죠. 이제 예. 그건 오늘 탈당하면 비례대표니까. 언제 예, 비례대표- 비례대표는 그 의원직을 사퇴한 케이스가 거의 헌정사의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쿨하고 깔끔하게 음. 딱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음. 저는 허은하 의원의 이 결단 좀 굉장히 높이 사줘야 된다. 유호정 의원하고 비교가 되잖아. 예. 유호정을.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유호정 의원은 예. 정의당인데 딴 데 가서 막 새로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인가요? 근데도 네. 끝까지 안 물러나니까 그게 비교가 돼요 사실은 그런 점은. 그래요. 허은하 의원까지 합류를 했고 그리고 지금 뭐 문병호 전 의원을 포함해서 맞아요. 예, 어, 예, 어.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합류하고 있는데 예. 안철수 의원이 어제 YTN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스러기 주워 담기 이삭죽기 이런 표현이 있지 않냐. 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선거에 나가면 거의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전직 의원들 합류해봤자 별 효과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이 신당 창당 뭐 선배라고도 볼 수 있고 해봤자 제가 본인이 제가 그 해봤지. 당을 같이 해봤어요. 이준석 전 대표도 같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 그거 나중에, 아니었어요? 예, 나중에 나중에 들어온 바른미래당 합류하고. 할 때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런 안철수 의원의 생각 좀 어떻게? 본인은 뭐 이삭죽게 안 했나요? 보세요? 소용 그것도 없다. 맞는 얘기지. 해봤더니 소용 없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때 돌풍이 이렇게 38석 했으면서 본인이 그 네. 3당을 해서 쌓아온 실적을 본인 스스로 부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뭉뚱그려서 자기가 한 일을 다 부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38석을 못 지키고 정치력을 키우지 못한 게 문제죠. 아하, 음. 그래요. 돌풍은 불었던 건 사실이다. 제가 보니까 요즘 안철수 의원님 곁에 네. 정무적 조언을 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나 거의 봐요. 없어요. 다 정무적 떠났어. 판단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보기에는. 네. 네. 제가 듣기로도 뭐 나머지 남아있던 분들까지 다 떠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보좌진 빼고는. 외로운 안철수 의원이 되겠네요. 맨날 지금. 근데 이준석 전 대표를 상대로 해서 계속 시비를 걸잖아. 그게 또 보도가 많이 돼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그래야 하는 기사가 거예요. 되니까. 그렇지.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야 본인이 언론에 나올 거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있겠지. 지금 음.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한테 이제 봐달라. 내가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다. 아무도 안 싸우는데 예를 들면 이런 면도 좀 있을 거예요. 내가 제가 볼 때. 최전선에 나가 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해봐야 거고.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분들이 명색이 특수부 검사팀입니다. 네. 몰라도 너무 몰라요. 몰라 너무 모른다.